자, IFRS 1037호 충당부채인데 충당부채, 우발자산, 우발부채. 그래서 자,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올릴 거야. 재무상태표에 올릴 건데 충당부채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 사건이나 결과로 현재 의무를 지고 있고, 과거 사건이다 이거지. 과거 사건이나 결과로 현재 의무를 지고 있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 그러면은 충당부채다. 재무상태표에 올려라 이거지. 과거 사건이나 결과로 현재 의무를 지고 있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 그러면은 충당부채 인식해라. 그런데 우발자산이나 우발부채는 절대 재무상태표에 못 간다 이거지. 과거 사건이나 결과는 같은데 기업이 통제할 수 없다. 기업이 통제할 수 없다. 미래 불확실한 사건이다. 확실하지가 않다 이거야. 미래 불확실한 사건이고 금액으로 측정할 수 없다. 그래? 그러면은 과거 사건이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할 수도 없고 미래 확실하지도 않고 불확실한 사건이고 금액으로도 측정할 수 없다. 그럼 재무상태표에 절대 못 간다 이거야. 주석에 공시해라. 주석 공시. 이렇게 주석 공시. 여기도 좋진 않아. 주석에 공시해라. 주석에 공시해라. 주석 공시. 그래, 주석 공시. 주석 공시. 절대 재무상태표에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충당부채는 요래 과거 사건이나 결과로 현재 의무를 지고 있더라. 그래, 그러면은 충당부채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충당부채가 아니고 과거 사건이나 결과로 미래 발생 가능성을 따져. 충당부채는 발생 가능성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래, 충당부채 인식. 요걸 발생 가능성을 따진다. 발생 가능성을 따진다. 과거 사건이나 결과로 발생 가능성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래, 충당부채 인식. 확실합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안 돼. 우발부채. 이렇게. 확실하지 않다. 충당 안 돼. 우발부채.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이 높다. 높다고 해서 안 돼. 충당부채. 높다고 해서 안 돼. 그럼 발생 가능성이 높대. 그래, 그럼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네,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충당부채.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금액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안 돼. 우발부채. 우발자산, 우발부채. 이렇게. 그게 과거 사건이나 결과로 발생 가능성을 따진다 이거야. 발생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충당부채. 확실하지 않다. 우발부채. 발생 가능성이 높다. 안 돼. 금액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충당부채. 금액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금액으로 측정할 수 없대. 안 돼. 우발. 이렇게. 그 다음에 현재 의무를 지고 있더라 이거지. 과거 사건인데 현재 의무는
법에서 정해놓은 법적 의무가 있고 딱 해줘야 된다 이거지.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의제 의무가 있고 의제 의무까지 충당부채 설정할 수가 있다. 의제 의무라는 건 뭐냐? 기업이 해주겠지. 물건 팔고 기업이 고쳐주겠지. 해주겠지. 아마 해주겠지. 이렇게 하는 걸 의제 의무다 그래. 그래서 법적 의무뿐만이 아니고 의제 의무도 충당부채 인식할 수 있다. 충당부채 인식할 수 있다. 그럼 재무상태표에 올려라 이거야. 재무상태표에 올려라. 여기 충당부채야. 그럼 충당부채 인식. 언제 충당부채는 붕괴를 할 것이냐. 과거 사건에 의해서 현재 의무를 지고 있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때 충당부채 분개해라. 이게 충당부채의 인식이야. 과거 사건으로 현재 의무를 지고 있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그때 충당부채 분개해라. 이제 충당부채 측정 평가다 이거야. 평가. 충당부채 평가 시 고려할 사항. 충당부채 측정 시 고려할 사항 그래. 첫 번째 최선의 추정치를 고려해라. 최선의 추정치. 한마디로 합리적인 지급금액으로 추정을 해라 이거지. 그걸 최선의 추정치 그래. 두 번째 기대가치 개념 고려. 요게 뭐냐?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측정 그래. 이걸 기대가치 개념이다 그래.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해서 그냥 읽어봐. 측정해라. 세 번째 위험과 불확실성 고려. 위험과 불확실성 그래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해라. 측정해라.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충당부채를 측정해라. 충당부채는 현재 가치로 측정. 그때 이자율은 세전 이자율을 적용해서 충당부채 여기까지 해놔야 돼. 세전 이자율
법인세를 내기 전에 세금을 내기 전에 이자율, 세전 이자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측정. 현재 가치로 측정. 이거 충당부채야, 충당부채. 읽어보는 거고요, 고려할 사항. 읽어보는 거고. 현재 가치로 측정하는데 세전 이자율을 적용한다. 세후가 아니고 세전 이자율. 그것까지 해놔야 돼. 세후 이자율이 아니고 세전 이자율. 세전 이자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 차이가 중요하다. 현재 가치로 측정. 이렇게 고려할 사항 정리해 놓고 최선의 추정치, 합리적인 지급금액, 기대가치 개념, 위험과 불확실성 고려하고 세전 이자를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측정한다. 그래. 그럼 충당부채는 요래. 충당부채의 변제, 사용, 변동. 이렇게 충당부채. 충당부채의 변제, 사용, 변동 그러는데 제3자의 변제가 확실하대. 제3자가 변제할 것이 확실하대. 그러면은 자산으로 잡아라. 제3자의 변제가 확실하다 그러면은 자산으로 처리해라. 제3자가 변제할 건. 그런데 이 자산은 충당부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 제3자가 변제를 해줄 게 확실하대. 그럼 그 3자가 변제해 줄 거는 자산으로 처리하는데 그 자산은 충당부채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자가 변제해도 충당부채는 총액으로 표시. 그래. 순액이 안 돼. 제3자가 변제가 확실하다. 그래도 충당부채는 제3자가 변제한 거 빼고 적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적어라. 에? 총액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대변의 충당부채, 과거 사건이나 결과로 충당부채 이렇게 하고 이제 차변은 뭐 제품이면 제품 보증 이렇게 비용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충당부채를.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를 제3자가 변제를 한대. 그러면은 제3자가 변제한다면 자산으로 이렇게 잡아라 이거지. 아직 안 받았으니까 미수금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비용에서 빼는 거야. 요렇게 비용에서. 이렇게 자산으로 잡아라 그 소리야. 그런데 요 미수금 자산은 요 충당부채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거야. 초과하면 안 된다. 제3자가 이렇게 변제를 해도 충당부채는 총액으로 적어라. 총액으로. 빼고 하지 말고 총액으로. 몇 번 읽어보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사용. 자, 충당부채 사용할 때 최초 인식과 관련된 곳에만 사용. 그래. 당연히 제품 보증 충당부채는 제품 보증에만 사용해야 되고 경품 충당부채는 경품에만 사용해야 되고 구조조정 충당부채는 구조조정에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초 인식과 관련된 곳에만 사용해야 된다. 그래. 다른 충당부채에 사용할 수 없다 이거지. 다른 충당부채에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충당부채의 변동, 보고 기간 말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 그래 이게 변동이다 이거지. 보고기간 말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해서 조정 그래 그걸 변동 그래 합리적인 지급금액을 반영해서 조정을 해라. 그걸 변동 그래. 그래서 변제, 사용, 변동 이런다 이거야. 에? 사용 변동.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제품 보증 충당 부채야.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그럼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뭐야? 제품을 판매를 하고 AS를 해주거나 수선을 해주거나 그게 보증이지 뭐야, 그지?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제품을 판매하고 AS를 해주거나 수선을 해주거나 그랬을 때 제품 보증 이렇게 보증 기간을 따져. 충당 부채는 보증 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은 회계 기간은 2회계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 왜냐면 걸치는 거기 때문에 2회계 기간이 보증 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회계 기간은 꼭 하나씩 더 필요해. 3회계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 이게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그럼 왜 그러냐면은 자 1년 보증이다 그러면은 3월 1일 날 물건을 팔았다. 그럼 1년 보증 기간이 1년이래. 1년 동안 보증해 준대. 그럼 뭐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 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회계 기간이 2회계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 그러면은 3월 1일 날 물건을 매출했다 이거지. 이렇게 매출하고 현금을 이렇게 받았다. 그러고 나서 1년간 보증을 해줄 거다 이거지. AS나 수선이 들어오면은 보증을 해줘야지. 그런데 5월 1일 날 보증이 들어왔다 이거지. 보증이. 그러면은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나가고 이제 고쳐줘야지. 제품 보증비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익계산서에 5월 1일자 들어가서 입력하겠지. 이렇게 5월 1일 날 바로 보증이 들어왔더라. 그 다음에 보고기간 말에 요거 이미 여기 들어온 거고 요 전에 들어왔던 거고 그지? 들어온 거고 여기 얼마가 들어올지 알아 몰라? 모르지. 이거 추정을 해야 된다 이거지. 요거는 이미 들어온 거고 요거는 이미 요 안에서 12월 30일 전에 이미 들어간 거고 요거에 얼마가 더 들어올까? 추정을 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우리 기업은 꼭 매출액의 몇 프로가 매년 보증이 들어오더라 이거지. 이거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야. 매출액의 몇 프로가 보증이 들어오더라. 거기에서 이미 여기서 들어간 거 있지. 요거 이미 들어간 거 뺀 나머지 나머지만 보고기간 말에 제품 보증비,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한다 이거지. 이미 지급한 건 빼고 꼭 우리 기업은 꼭 매출액의 몇 프로가 보증이 들어오더라. 그럼 매출액에다 그거 곱하고 이미 들어간 건 빼야지. 뺀 것만
충당부채로 결산때 입력한다 이거지. 이게 제품보증 충당부채. 끝. 없잖아 봐. 사채 아주 중요했지. 이거 어려운 건 다 배워버린 거야. 이제 어려운 건 다 배워버린 거다. 자, 그 다음에 가서 279페이지 거기 한번 봐보자. 미래 예상 손실. 자, 미래 예상 손실. 자, 충당 부채는 과거 사건이야, 미래 사건이야? 과거 사건이잖아. 그지? 과거 사건. 그래서 미래 예상 손실은 절대 충당 부채 안 되는 거야. 과거 사건이지. 미래 예상 손실 충당 부채 인식 못한다. 과거 사건으로 인한 거야 돼. 그래서 미래 예상 손실은 충당 부채 인식할 수 없고 손상 차손 인식. 그래. 미래 예상 손실은 절대 충당 부채 안 된다. 과거 사건이어야지. 손상 차손 인식. 값 떨어질 거 손실 미래. 손상 차손 인식. 고고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니까 손실 부담 계약 그랬네. 손실 부담 계약. 이건 뭐냐면은 손실을 부담을 해야 돼. 내가 할 수 없이 손실을 부담을 해야 돼. 일을 안 해도. 손실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 그런 게 이게 뭐냐면 어느 날 보니까 회피할 수 없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피할 수 없는 원가가 수익을 경제적 효익을 초과해 버리더라 이거지.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피할 수 없는 원가가 지출이 경제적 효익을 초과해 버리더라. 그래? 그러면은 충당부채 요거 인식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우리가 요 A 공장에서 A 공장을 리스를 한 거야. 5년간 5년간 리스로 빌렸다 이거지. 그러면 리스 기간 그러면은 5년간은 해지할 수 없어. 해지 불능 기간이야 리스 기간이. 그런데 지금 2년간 여기서 경제적 효익을 생산을 하고 있다가 다른 새 공장으로 이전을 했어. 이렇게 5년간 빌렸는데 2년만 사용하고 새 공장으로 이전을 한 거야. 여기서 경제적 효익이 발생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아직 3년 남았는데 3년이고 어떻게 리스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경제적 효익은 하나도 안 생기고 해지할 수 없으니까 피할 수 없는 원가, 회피할 수 없는 원가 3년치 계속 나간다 이거지. 당연히 그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경제적 효익이 없잖아 여기. 초과하지. 그래? 그러면은 계약 손실비 이렇게 계약 손실 충당 부채 요거 인식해라. 이렇게 충당 부채 인식해라. 이게 손실 부담 계약이야. 그래서 요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이행시 소요되는 원가가 있을 거고 여기서 A 공장에서 일할 때 소요되는 원가하고 불이행시 지급할 금액 무슨 장려금이나 보상금이나 이런 거 이행을 안 했을 때
지급할 금액하고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회피 불가능 원가다 그래. 여기까지 해놔야 돼. 적은 금액. 그게 어느 날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더라. 그래 그러면은 손실 부담 계약 손실 충당금 좋아 인식해라. 충당부채. 자, 그 밑에 구조조정이라는 거 나왔는데 구조조정 충당부채는 구조 당한 사람들에게만 설정할 수가 있어. 구조 당하지 않은 사람은 충당부채 설정할 수 없다. 구조 조정당하는 사람에 대한 원가만 충당부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충당부채 끝. 아무것도 아니지 뭐. 두세 번 읽어봐도 이거 풀릴 수가 있지. 충당부채 끝. 다 끝났지 뭐 중급에게.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로 가보자. 연습 문제. 충당부채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걸 찾아라. 재무상태표에 못 올라가는 거,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다. 맞잖아, 요건. 올라가고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대. 안 돼. 어느 정도 갖고 높다. 그래야지. 그지?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도 못 올라간다.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올라가는 거야. 당의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올라가면 되지, 그지?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2번 틀렸고. 다음 중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라. 미래 예상 손실은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충당부채 인식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맞지? 미래 예상 손실 안 된다 그랬지. 과거 사건이어야 된다 그랬지. 얘는 손상차손 인식해야지. 미래 예상 손실 절대 안 된다. 충당부채. 자,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 때문에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금방 했던 거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맞잖아. 회피 불가능 원가가 어느 날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더라. 계약 손실 충당부채 인식해라. 자,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예상손실,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했잖아. 손실부담계약. 리스, 그건 인식할 수 있다 그랬지. 손실부담계약.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관련 자산을 매각할 때 예상도 안 된다. 예상처분 이익은 구조조정 충당부채를 측정하는데 반영한대. 미래 예상 안 된다니까 무조건. 무조건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지. 미래 예상 안 된다. 미래 예상 절대 충당부채 설정할 수 없다. 그거 틀렸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경우로 짝지어진 걸 찾아라. 자, 충당부채.
위각 금액으로 추정 가능성,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기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충당부채. 니은, 금액 추정 불가능. 안 되지? 우발. 그 다음에 디귿, 가능성이 희박하대. 안 되지, 그지? 그러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면 우발자산, 우발부채인데 가능성이 희박하다. 주석 공시 안 할 수도 있어. 희박하면은 주석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 희박하면은. 그럼 하나밖에 없네 뭐 기억. 그지? 기억. 자, 다음 중 3일의 충당부채에 관한 회계 처리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라. 판매 시점부터 2년간 품질을 보증하는 확신 유형 해준다 이거지. 기업이 확신한다.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해서 2001년 중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추정한 보증수리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했대. 법적 의무잖아 이거. 그지? 제품 보증 충당부채 잘 인식했지? 충당부채를 계상할 때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해서 산출했대. 고려할 사항 맞잖아. 그지?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 충당부채의 명목가액. 여기서 명목가액은 미래가치 얘기한 거야. 미래가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차이가 중요해서 예상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충당부채를 측정했습니다. 잘했잖아. 현재가치로 측정하는데 세전이자율 적용해서 세전이자율을 적용해라. 세전까지 해놔야 돼. 화재, 폭발 또는 기타 재해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이에 멸실에 대비해서 충당부채를 계상했대. 안 되지. 미래 예상 손실은. 미래 화재 폭발 날 걸 대비 안 되지. 과거 사건이어야지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미래에 안 된다. 미래에 안 된다. 5번 다음 중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라. 우발자산은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의미한다. 맞잖아. 통제할 수 없고 미래 불확실하고 금액으로 측정할 수 없고 우발.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인식합니다. 맞잖아. 어느 정도. 못 올라가지? 충당부채 안 되지. 높아야지. 어느 정도 안 되고. 자,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인식하고. 무슨 소리야? 절대 못 가는데. 그지? 안 돼 못 가. 주석 공시해라지. 주석 공시해라. 우발은 절대 못 올라간다. 재무제표에. 우발부채의 경우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주석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맞지? 희박하다. 주석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 생략할 수 있다. 안 어렵잖아. 6번 다음 중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충당부채의 일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경우 변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만 충당부채를 인식한대. 바로 들렸지? 제3자가 변제가 확실해도 충당부채는 총액으로 인식해라. 빼고 순액으로 하지 말고 총액으로 인식해라 그랬지? 틀렸네 바로. 보증 판매에 따라 보증 청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보증 판매에 따른 제품 보증비를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 맞잖아.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충당 부채. 제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그럼 의제 의무 있잖아. 예? 불구하고 환불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고객에게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의제 의무, 환불 비용을 충당 부채로 계상한다. 맞잖아. 의제 의무도 법적 의무뿐만이 아니고 의제 의무까지. 자, 화재, 폭발 등의 재해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을 때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서 인식해야 할 충당 부채는 없다. 당연히 미래 예상 안 되지. 맞네. 자, 2001년 초 사업을 개시한 3일은 제품 판매 후 발생한 결함을 2년간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다. 보증 비용은 매출액의 5%가 추정된대요. 3일이 2001년 매출액은 50억. 그럼 50억의 5%가 보증이 들어올 것 같다 이거지. 그런데 단기 중에 12월 31일 전에 단기 매출분에 대해서 이미 2억 원의 보증비가 들어가 버렸네. 그지? 2001년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걸 찾아라. 그럼 우리 기업은 봐봐. 매출액이 50억인데 꼭 5%가 보증이 들어오더래. 그럼 2억 5천을 보증비가 들어올 건데 이미 2억을 사용해 버렸잖아. 그지? 사용해 버렸지. 12월 30일 전에. 그럼 이 손익계산서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얼마만? 5천만 원만. 차변의 제품 보증비 5천만 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5천만 원 이렇게. 그럼 충당 부채 물어보면 5천. 손익계산서 제품 보증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이미 2억 입력했고, 그지? 이거 5천 추가로 추정했으니까 손익계산서 제품 보증비는 2억 5천 찍어야 돼. 분계 물어보면 5천 찍고. 요걸 또 틀리고 나온 사람이 있어. 이미 2억은 들어갔잖아. 제품 보증비 입력해서 미리. 그러니까 2억 5천 그래야지. 그러면 얘는 2번. 다음은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희문항공사의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된 자료래. 한국재택국제기준화에서 구조조정 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냐. 자, 구조조정은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에 대한 원가만 충당부채 인식이야. 다른 사람 안 돼. 그러면은 희문항공사는 국내선 항공사업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정도로 구조조정 계획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표하였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지출이나 손실은 다음과 같대. 그럼 구조조정 당한 사람만 충당부채 인식할 거야. 해고 대상 직원들의 퇴직 위로, 이거 구조당하는 사람이잖아. 500만 원. 계속 근무하는 직원, 아니 직원은 충당부채 안 되고,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의 미래 예상 안 되고, 그지? 과거 사건이야지. 그러면은 구조조정 충당부채는 500만 원만 인식할 수 있다 이거지. 500만 원. 자, 2001년 초 사업을 개시한 3일은 판매 후 3년 동안 제품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으며 보증비용은 매출액의 꼭 2%로 추정된대. 2001년 말 재무상태표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얼마입니까? 그럼 매출액이 2천억. 2천억에
2%가 추정이 된대. 그러나 이미 지급한 건 빼야지. 이미 2001년 중 당기 매출에서 20억이 이미 보증이 들어갔네. 이제 사용했네. 20억. 그러면 이 40억에서 20억은 이미 사용했으니까 20억만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예? 그런데 손익계산서 제품 보증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40억이지. 40억 찍고 나온 사람들 많이 있어. 20억이다 붕괴는 20억. 10번. 자, 3일은 판매일로부터. 자, 1년간 보증이다. 1년간 보증이면은 자기 연도 것만 봐라. 1년간 보증이면은 자기 연도 것만 봐라. 판매한 제품에 발생하는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제품 보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법적 의무. 제품 보증 비용은 매출액의 2%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회계연도의 매출액과 실제 제품 보증 발생액은 다음과 같다. 2002년 말 재무상태표상의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얼마입니까? 그럼 2002년 거 1년 보증이니까 2002년 자기 것만 보면 돼. 2002년도 매출액이 얼마냐? 200만 원. 자, 200만 원에 몇 프로가 보증이 들어온대? 2%가 들어온대. 그지? 그러면은 4만 원을 설정하고 싶은데 이미 제품 보증비 얼마 들어가 있어? 자기 연도 것만 봐라. 2만 원 들어갔지? 2만 원만 충당 부채 설정하면 된다 이거지. 보증기간이 1년이면은 자기 연도 것만 봐라. 그 위에 만 원은 전년도 거 넘어온 거야. 전년도 거. 에? 그렇게 해놓고 연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다음은 3일의 사례이다. 사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찾아라. 2001년 현재 3일은 석유 사업을 영위하는 중이며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에서 오염된 토지를 정화해야 한다는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3일은 몇 년에 걸쳐 토지를 오염시켜 왔대. 이미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초안이 연말 후에 제정될 것이 2001년 말 현재 거의 확실하대. 확실합니까? 확실하대. 충당부채 인식. 1번 토지 정화 원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딱 맞았네. 확실하다. 충당부채 인식. 됐지 뭐. 자, 다음 중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라.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딱 맞지?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된다. 고려할 사항 맞지? 합리적인 지급금액.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의무에는 명시적인 법규 또는 계약 의무는 아니지만 의제 의무, 과거의 실무 관행에 의해 기업이 이행해온 의제 의무도 포함된다. 맞지? 자, 충당부채는 반드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무슨 소리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올라가기 위해서 충당부채 인식하는 거지. 안 올리려면 뭐하러 인식을 해? 그지? 틀렸다. 안 어렵죠? 네? 사채보다? 유형자산보다. 끝났어.
뒤로 별 없어 이제 없어. 앞에 잘 자산부채를 잘 할 수 있도록 쉬었다가 이제 자본 들어가는 거 부채 그 자본 쉬었다가